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는 이번 사연은요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매일 아침 9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더 좋은 사연으로 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강호입니다. 58살 택시기사죠. 26해 동안 핸들을 잡고 살아왔어요. 오늘은 강남 결혼식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월 토요일이니까요. 예식장마다 차들로 북적거리죠. 저도 콜택시 호출을 받고 온 겁니다. 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서 리허설 화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랑이 단상 위에 서서 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신랑의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1.5cm 정도 되는 하얀 선 같은 흉터요. 그리고 절할 때 왼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미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죠. 아, 왼손잡이구나.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아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더군요. 저희 재민이는 정말 운명처럼 온 아이예요. 하늘이 저희에게 내려주신 운명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신랑이 대기실 바닥에서 발끝으로 톡톡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2번, 1번, 2번. 정확히 그 리듬이었습니다. 두 하나 두.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목에 찬 시계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22년 전 남포동 시장에서 들었던 그 리듬이었거든요. 그때 스피커에서 빗소리 효과가 나왔습니다. 웨딩 영상 배경음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겐 그게 아니었어요. 2003년 8월 그날 밤의 폭우 소리였습니다. 천막들이 펄럭이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속에서 작은 손이 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과호흡이 올 것 같았죠. 급히 로비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강호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우연치곤 너무 많아.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신부가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가 신랑에게 다가가서 살짝 손을 잡더군요. 신랑의 발끝 리듬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손목 시계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손톱이 파일 정도로 말이죠. 기사님, 괜찮으세요? 식장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스크린 속 신랑이 다시 절 연습을 하는데 이번엔 왼손의 움직임에만 시선이 갔습니다. 젓가락 쥐는 법, 펜 잡는 법, 모든 게 왼손이 먼저였거든요. 하준이도 그랬어요. 4살 때 어묵꼬치를 왼손으로 잡고 먹곤 했죠. 아빠 맛있어. 그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22년 만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색이 바래서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4살 하준이의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는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창 밖으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오후엔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22년 동안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희망이 말이죠. 식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 웃음 속에서도 22년 전 그날 밤의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왼손으로 음식을 집는 모습, 눈썹 위 흉터, 그리고 운명처럼 온 아이라는 말.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하준이가 있었죠. 아니, 이제는 재민이라고 불리는 그 청년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200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올라온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남포동 시장 상인들은 분주했죠.
천막을 걷고 간판을 내리고 급하게 정리하느라 난리였거든요. 하준이와 저는 오후 4시쯤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이 간식을 사러 온 거였어요. 아빠, 어묵 먹고 싶어. 하준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내 살배기 목소리로요. 그때 하준이는 분홍색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준 거였죠. 비 오는 날이면 꼭 신겠다고 조르던 그 장화요. 어묵가게 아저씨가 꼬치를 건넸을 때 하준이는 당연히 왼손으로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뭐든 왼손이 먼저였죠. 천천히 먹어, 하준아. 저는 아이 곁에 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천막들이 펄럭펄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어떤 상인은 소리쳤어요. 빨리 치워. 태풍 온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준이는 바닥에 앉아서 발끝으로 톡톡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두 하나두 아이만의 습관이었죠. 긴장하거나 심심할 때면 항상 그랬어요. 그때 하준이가 작게 허밍을 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제가 맨날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저는 어묵값을 내려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고작 몇 초였어요. 정말 몇 초. 그런데 그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후두둑, 그 다음엔 우르르르. 아빠. 하준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하준이 곁에 검은 우산 2개가 서 있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노란 우비를 걸치고 있었어요. 괜찮니? 비 맞겠다. 여자가 하준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라고 외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천둥이 쳤습니다. 엄청난 소리였죠. 하준이가 깜짝 놀라서 제 쪽으로 달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닥이 빗물로 미끄러웠거든요.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준아. 그런데 제 손이 하준이 손에 닿는 순간 아이 손이 빗물 때문에 미끄러졌어요. 제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의 감촉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검은 우산을 쓴 2사람이 하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래는 듯 말을 걸었어요. 얘야, 엄마 아빠 어디 있니? 저는 소리쳤어요. 제 아들이에요. 하준아. 하지만 폭우와 천둥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우산 2개가 하준이와 함께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장을 뒤지고 골목을 뒤지고 온 남포동을 헤집고 다녔죠. 하준아, 하준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구영수 형사가 접수를 받았죠. 아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4살입니다. 왼손잡이고요.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구영수 형사가 수첩에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검은 우산을 쓴 남녀가 아이를 달래면서 데려갔어요. 혹시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세요? 아니요. 우산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그때 파출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김분례 할머니였죠. 형사님, 저도 봤어요. 그 검은 우산 든 부부 말이에요. 구영수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남자는 회색 정장이고 여자는 노란 우비 입었어요. 아이 달래면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마 친부모일 거예요. 아이가 미아가 되니까 데려간 거겠죠.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진정하세요. 내일 다시 수색해 보겠습니다. 구영수 형사는 수첩에 빨간 펜으로 뭔가를 적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우산 로고라고 적어둔 거였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하준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무서워.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리고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도 계속 들렸어요.
두 하나 두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그날부터 22년 동안 계속되었죠. 지금도 비만 오면 그날이 떠올라요. 제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간 하준이의 작은 손이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에게 공항행 콜이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에요. 강남역 근처에서 픽업이고요.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출발했어요. 도착지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본 그 신랑 신부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재민 씨가 트렁크에 캐리어를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다행히 티나지 않았던 것 같았죠.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장마였거든요. 그때였어요. 뒷좌석에서 작은 허밍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재민 씨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잡았어요. 그 멜로디, 그 음정, 모든 게 똑같았거든요. 하준이가 어릴 때 제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요. 여보, 왜 그래? 유나 씨가 재민 씨에게 물었어요. 아, 미안. 나도 모르게 나왔네. 무슨 노래야? 예쁘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건데 누가 불러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와 함께 빗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빗소리였죠. 기사님, 라디오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유나 씨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네, 그럴게요. 라디오를 끄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재민 씨가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한 번, 두 번. 정확히 그 리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도 모르게 제 발끝이 브레이크 페달 옆에서 같은 리듬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하나 두, 두 하나 두. 유나 씨도 그걸 눈치챘나 봐요. 신기한 표정으로 저와 재민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거든요. 기사님.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혹시 사연 있으세요? 갑작스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사연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뭔가 느낌이 있어서요. 재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나야, 기사님 곤란하시겠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재민 씨 눈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쳤죠. 그 순간 뭔가 전기 같은 게 흘렀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민 씨도 뭔가 느꼈나 봐요. 표정이 약간 변했거든요. 기사님, 혹시 저희를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얼굴이 익숙하긴 한데. 거짓말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본 걸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재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재민 씨가 오른쪽 눈썹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 1.5cm 흉터 있는 자리를요. 여보, 왜 자꾸 그곳을 만져? 유나 씨가 물었어요. 응. 아,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다친 데인데 가끔 신경 쓰여. 어떻게 다쳤어? 기억이 잘 안 나. 엄마가 말씀하시길 4살 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시는데. 4살 때. 바로 그때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출발했죠. 기사님. 유나 씨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명함 같은 거 있으세요? 명함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부를 일 있을지도. 저는 대시보드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유나 씨가 봤더니 유심히 봤습니다. 최강호 기사님이시네요. 네. 저는 서윤하고 이쪽은 남편 윤재민이에요. 윤재민. 하준이가 재민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고 있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착해서 요금을 계산하는데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나 씨가 제 명함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기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왜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민 씨가 아내를 말렸어요. 유나야, 기사님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두 사람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준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증거는 너무 많았어요. 왼손잡이, 눈썹 흉터, 발끝 리듬, 자장가 허밍.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연결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22년 만에 찾은 희망의 실마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 유나 씨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22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16일자 부산일보 일면, 실종신고 접수 중, 경찰서에서 받은 수색 결과 통보서들. 모든 걸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구영수 형사가 찍어준 수첩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쓴 우산 로고. 라는 메모가 선명했죠. 로고. 중얼거리면서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그날 목격자 진술서, 김분래 할머니의 증언록, 시장 상인들 연락처까지. 모든 걸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결혼식 축사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저희 재민이는 정말 운명처럼 온 아이예요. 한미란 씨의 목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 사진이 이사 때 다 사라졌어요. 안타깝지만 어린 시절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계속 걸렸거든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 사진을 다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한 건 재민 씨 출생신고 날짜였어요. 2003년 8월 20일. 하준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5일 후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 서유나입니다. 아, 유나 씨.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요?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나 씨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기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신혼여행 중에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뭐가요? 기사님과 재민이의 그 발끝 리듬 말이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나 씨도 눈치챘던 거였어요. 그리고 재민이가 자주 하는 허밍도 그렇고요. 기사님 표정이 많이 변하셨거든요. 그게 혹시 재민이를 아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유나 씨, 만약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볼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일부터요. 남포동 시장에서 잃어버린 하준이 얘기, 검은 우산을 쓴 부부 얘기,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유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요. 그래서 재민 씨를 보는 순간 확신이 섰어요. 제 아들이라고. 말을 마치자 유나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기사님,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불법 입양이나 출생신고 조작 같은 거요. 유나 씨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신혼여행 중에 좀 찾아봤거든요. 재민이 출생신고 기록 말이에요. 화면에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2003년 8월 20일 출생신고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재민이 엄마 한미란 씨가 그 시기에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치료차 일본에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출생신고를 누가 했다는 거죠? 아버지 서도현 씨가 했어요. 그런데 병원 기록을 보면 한미란 씨가 그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게다가 재민이 혈액형도 좀 이상해요. 유나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민이는 AB형인데 부모님은 둘 다 A형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확률이 낮죠. 그리고 유나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민이가 가끔 이상한 꿈을 꾼대요. 어린 시절 기억 같은 건데 시장 같은 곳에서 어묵을 먹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장에서 어묵을요? 네. 그리고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도 꾸고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노래를요. 바로 제가 하준이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유나 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더 조사해봐야죠.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도 있고요. 법적으로요? 네. 출생신고나 입양 관련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지만요. 저는 유나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기사님, 만약 재민이가 정말 기사님 아들이라면 재민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나 씨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다행이라니요? 재민이가 진실을 알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2년 동안 저는 하준이를 찾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의 마음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기사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을 거고요. 괜찮아요. 22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유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생신고 서류부터 확인해 보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유나 씨 같은 사람이 도와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실마리가 헛것이 아니기를, 그리고 재민이가 정말 제 하준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일주일 후 저는 유나 씨와 함께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출발 직전까지 망설였어요. 22년 만에 남포동을 다시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기사님, 현장에 가봐야 더 확실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유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어요. 차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많이 변했네요. 유나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예전보다 정리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묵가게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저씨도 그때 그분 같았고요. 아저씨, 혹시 2003년에도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그럼. 벌써 30년째야. 왜? 그때 여기서 아이 하나 실종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워낙 오래됐는데. 김분례 할머니한테 물어봐. 저기 떡볶이 가게 하는 분이야. 김분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1살이라고 하시는데도 정정하셨어요. 아이고, 그 일 말이야? 물론 기억하지. 할머니가 앞치마를 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태풍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검은 우산 든 부부가 울고 있는 애를 달래더라니까. 자세히 기억하세요? 그럼. 남자는 회색 정장에 키 크고 여자는 노란 우비 입고 있었어. 애는 분홍 장화 신었고. 정확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그때 사진 같은 거 남은 거 없을까요? 유나 씨가 물었어요. 사진? 글쎄. 할머니가 생각하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가 번영회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이벤트 할 때마다 폴라로이드로 찍어뒀거든. 상자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2003년 8월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있네요. 유나 씨가 2003년 8월 15일이라고 적힌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축제 준비하는 모습, 천막 치우는 모습들이었어요.
이걸 봐요, 기사님. 유나 씨가 한 장을 가리켰어요. 사진 한 구석에 검은 우산이 보였거든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유나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산 손잡이 부분에 작은 로고가 보였거든요. 십자가 모양 같은 건데 뭔가 의료 관련 마크 같았어요. 할머니, 이 로고 본 적 있으세요? 아, 그거 병원 거 아냐? 요즘도 가끔 보는데. 어떤 병원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던데. 재단 운영하는 그런데. 유나 씨가 핸드폰을 더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 이거. 뭐가요? 재민이 아버지 서도현 씨가 일하는 재단 로고예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확실해요? 네. 재민이 결혼 준비할 때 봤거든요. 똑같아요. 할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뭔 일이야? 할머니, 혹시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보셨어요? 그야 당연히 집으로 갔겠지. 부모잖아. 부모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 소리야? 그럼 유괴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유나 씨가 다른 사진들도 더 살펴봤어요. 기사님, 이 사진도 봐요.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검은 우산을 든 남자의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노란 우비를 입은 여자. 할머니, 그 사람들이 말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애한테 괜찮니? 엄마 아빠 찾아주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모인 줄 알았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준이의 부모가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 이 사진들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가져가. 그 애 찾는 일이면 도와야지. 사진을 챙겨서 시장을 나오면서 유나 씨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네. 서도현 씨와 한미란 씨가 그날 여기 있었다는 거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병원 재단 우산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어요. 게다가 그 시기에 재민이를 입양했다고 하잖아요. 부산역으로 가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거든요. 정말로 재민이가 하준이라면 그동안 그를 키운 부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나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도현 씨와 직접 대면해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난다고요? 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을 들어야죠. KTX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2년 전 그날, 검은 우산 속에서 사라진 하준이가 정말 재민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거든요. 폴라로이드 속 병원 재단 우산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서도현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유나 씨가 가족 얘기가 있다며 약속을 잡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도현 씨와 한미란 씨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재민이는 어디 있고? 한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재민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님, 혹시 이분을 아세요? 유나 씨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서도현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신지? 최강호라고 합니다. 택시기사고요. 택시기사? 한미란 씨가 되물었어요. 네. 그리고 22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서도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2003년 8월 15일 부산 남포동 시장에서 4살짜리 아들 하준이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검은 우산을 든 부부가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한미란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민이는 우리가 낳은 아이예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유나 씨가 말렸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자 서도연 씨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이게 뭐죠? 2003년 8월 15일 남포동 시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여기 보이는 우산 로고가 유나 씨가 핸드폰으로 확대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버님이 계신 병원 재단 로고와 똑같아요. 서도연 씨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설마 아버님 그날 거기 계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재민이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우리가 걷어서 키운 거라고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지갑을 꺼내는 사이에 놓친 거예요. 그날 시장에는 미아 방송이 12번이나 나왔거든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당시 경찰서 기록이 있어요. 구영수 형사가 직접 써준 거예요. 서도연 씨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님. 유나 씨가 한미란 씨를 바라봤어요. 재민 오빠 출생신고 날짜가 2003년 8월 20일이에요. 하준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5일 후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한미란 씨가 소리쳤어요. 운명처럼 온 아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운명이 아니라 계획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서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그만하자고요, 미란아. 서도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2년 동안 숨겨온 게 이렇게 밝혀지네요. 아버님. 유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데려온 거예요. 한미란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재민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원래는 이분 아들이었잖아요. 서도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면서 재민 씨가 들어왔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와달라고 해서. 재민 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민 오빠 앉아요. 왜 다들 이래? 무슨 일인데? 재민 씨가 앉으면서 저를 봤어요. 택시기사님. 왜 여기 계세요? 재민아. 서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재민 씨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22년 전에 부산에서 우리가 데려온 거야. 재민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데려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민 씨,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본명은 최하준이고요. 뭐라고요? 재민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당신 아들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유나 씨가 말했어요. 왼손잡이인 것, 오른쪽 눈썹 흉터, 발끝으로 두 하나 두 리듬을 치는 습관, 달아달아 밝은 달아 허밍하는 것까지. 재민 씨가 놀란 얼굴로 자신의 눈썹을 만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가끔 꾸는 꿈. 시장에서 어묵 먹는 꿈. 누군가 자장가 불러주는 꿈 말이에요. 재민 씨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정말로 검사해봐요. 유나 씨가 제안했어요. DNA 검사하면 확실해져요. 한미란 씨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재민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어머니. 재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검사하겠어요. 재민아. 제가 결정할게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재민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만약 정말 당신 아들이라면 22년 동안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검사해봐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재민 씨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였어요. 재민이는 정말 제 아들 하준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진실이었죠.
검사 결과를 받는 날, 저희는 또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건넨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부자 관계 확률 99.999%. 재민이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도연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한 번만 돌아가 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한미란 씨가 남편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버려진 아이를 거둔 거라고요. 버려진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지갑 꺼내는 몇 초 사이에 놓친 거라고요. 미아 방송도 계속 나왔고.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쨌든 남의 아이를 데려간 거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기사님, 진정하세요. 유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예요.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당연하죠. 유나 씨가 남편의 어깨를 만졌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22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미란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재민아,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나뿐인 내 아들이었다고. 알아요, 어머니. 저도 사랑했어요. 재민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진짜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민아. 아니, 하준아. 아직은 재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22년 동안 재민이었으니까.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서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를 고발하실 거죠? 고발요? 불법 출생신고 유괴. 죄가 되잖아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고발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기사님. 유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법은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재민이가 중요해요. 뭐라고? 재민이 선택을 존중해야죠. 22년 동안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재민이가 유나 씨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유나야. 오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재민이가 저를 봤어요. 기사님, 아니.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2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 했죠? 네.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요. 그럼 이제 찾으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네. 저를 데려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재민아, 솔직히 말하면 22년을 되돌리고 싶어요. 내가 4살이었을 때부터 다시 키우고 싶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 불가능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를 키운 건 이 두 분이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고. 한미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사랑해서 키웠어요. 알아요. 저는 정말로 알 수 있었어요. 재민이를 보는 한미란 씨 눈빛에서요. 재민아,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재민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두 집 다 드나들면 안 될까요? 뭐라고? 생물학적 아버지도 계시고 저를 키워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둘 다 제 가족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유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서도연 씨가 걱정했어요. 법은 우리끼리 해결해요. 제가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첫째, 재민이한테는 진실을 다 말해주세요. 숨기지 말고. 네. 둘째, 정기적으로 만나요. 가족 모임 같은 거라도. 한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저는 서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22년 전 그날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서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미란이가 불임 치료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여보, 말해야죠. 이제. 서도연 씨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부산에 출장 갔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는 정말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미아 신고가 났다는 걸 알았죠. 서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돌려줘야 했는데 미란이가 너무 좋아해서. 한미란 씨가 흐느꼈어요. 운명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운명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훔친 거였어요. 제 말에 한미란 씨가 더 울었어요. 재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를 사랑해서 키워주신 건 맞잖아요. 재민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 모두. 유나 씨가 제안했어요.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하는 게 어때요? 재민이 사생활도 있고. 좋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내가 잃은 22년을 너의 시간을 해치는 데 쓰지는 않을게.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족으로 지내자.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네, 아버지. 그 순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준이 재민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서도연 씨와 한미란 씨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의 의미였죠. 길고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명의 어른이 한 아이를 중심으로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재민이와 유나 씨에게 아이가 태어난 지 첫돌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장소는 재민이 집 거실이었어요. 네 어른이 한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서도연 씨, 한미란 씨, 그리고 유나 씨요. 하윤아, 할아버지 봐. 재민이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하윤이었습니다. 하준이의 하자와 유나 씨의 윤자를 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도연 씨와 한미란 씨를 마주하는 게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 걸음마 하겠네요. 한미란 씨가 하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혼자 서거든요. 유나 씨가 대답했어요. 재민이도 그랬어. 첫돌 전에 벌써 걸었다니까. 그래요? 하준이. 재민이도 그랬나 봐요. 저는 아직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하준이라고 부르다가 재민이라고 고치곤 했거든요. 하윤이가 바닥에 내려와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고 있는 거예요. 두 하나 두, 두 하나 두. 정확히 그 리듬이었어요. 어머, 하윤이도 그러네. 한미란 씨가 놀랐어요. 유전인가 봐요. 유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대에 걸쳐서 이어진 습관이었거든요. 하윤아, 이리 와. 제가 손을 내밀자 하윤이가 기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서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비가 안 오네. 중얼거렸어요. 요즘 저는 비가 와도 예전처럼 과호흡이 오지 않았어요. 재민이를 다시 만난 후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재민이가 제 옆에 왔어요. 네. 고마워요. 뭐가요? 1년 전에 저를 선택하게 해주셔서. 저는 재민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인생이잖아. 내가 선택해야지. 다른 아버지들은 안 그랬을 텐데. 다른 아버지가 뭐 있어. 너는 내 아들이고 그걸로 된 거야. 재민이가 웃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해결해줬습니다. 유나야. 한미란 씨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고마워.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여줘서.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이에요. 유나 씨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이상한 가족이었죠. 친아버지, 양아버지, 양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아, 맞다. 재민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하윤이 선물 가져올게요. 재민이가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작은 택시 미니어처와 나무 기차였습니다.
할아버지들 직업이잖아요. 택시기사와 의사. 서도연 씨가 웃었어요. 의사는 기차가 아닌데. 기차도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잖아요. 비슷해요. 재민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하윤이가 택시 미니어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유나 씨가 물었어요. 뭐든 상관없어. 제가 대답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맞아요. 서도연 씨도 동의했어요. 그때 하윤이가 갑자기 허밍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아달아. 아직 말을 못하니까 멜로디만 흥얼거렸지만 분명히 그 노래였어요. 재민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알지? 유전이야. 분명히. 저는 하윤이를 더 꽉 안았어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제가 불러주자 하윤이가 좋아했어요. 22년 전에 하준이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죠. 참 신기해요. 한미란 씨가 말했어요. 뭐가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우연이 아니죠. 유나 씨가 말했어요. 운명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운명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민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이렇게 내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기사님. 서도연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재민이 잘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22년 전 일은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하윤이가 제 품에서 꼼틀거렸어요. 졸린가 봤어요. 달아달아. 다시 허밍을 하면서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22년 동안 모은 모든 기록들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도 거짓말을 못해요. 재민이를 향한 제 사랑, 서도연 씨 부부의 사랑, 유나 씨의 사랑, 모든 게 진짜였으니까요. 하윤이가 완전히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 순간 밑에서 뭔가 따뜻한 게 제 손을 감쌌어요. 유나 씨였어요. 유나 씨가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한미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빗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도로였죠. 하윤이의 작은 발이 꿈속에서도 톡톡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두 하나 두, 두 하나 두. 그 리듬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4대, 5대, 그 이후에도요.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 사랑도 그렇다. 그리고 가족의 인연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어지면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22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내 어른과 한 아이가 만드는 조금 특별한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거든요.